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굉장히 두려움이 앞설 것 같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여러 뉴스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이것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협박을 받고 계신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죠. 예전에 그 성범죄 전담 검사로 일할 때 만난 적도 있고 지금 변호사로 하면서도 심심치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고소밖에 답이 없나요? 사실 안타깝게도 뻔한 얘기지만 결국 고소가 답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이유는 변호사니까 당연히 고소하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후에 있을 추가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가 유일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선 고소를 망설이는 피해자분들의 마음은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저 사람 처벌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 말을 누가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결국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더 화가 나서 더 유포를 하면 어떡하지? 나는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불안감이 없냐는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우려하시는 점들이 뭔지는 너무 잘 알지만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대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피해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소하지 않고 그냥 변호사님 통해서 상대방 측과 원만하게 좀 협의를 해서 처벌 이외의 수단으로 좀 중립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일단 그렇게 했지만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가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서에 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뭐 약속하고 어쩌고 하지만 이걸 내가 과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는 거죠. 합의 자리에 그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복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에다 이거를 백업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은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고소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결국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혼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고소할수록 결국 더 피해를 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피해자가 더 우려하는 건 유포가 되었다면 이것의 삭제, 유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인데 참고로 고소를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고소를 하면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가 집에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삭제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까지도 보통 확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혐의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어디까지 강제로 할 수 있냐는 거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최소한의 확인을 받고 싶다면 고소를 통해서 이런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게 또 고소의 장점이고 고소당한 사람이 당했음에도 또 유포하는 경우 사실 잘 없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당해서 수사받고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또 유포했다면 그때는 정말 변명의 여지 없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역시 고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제발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십시오.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게 아니고 상담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의뢰인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발 찾아오기 전에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경우를 본 적이 없고 이런 경우에 많이 듣는 이야기는 변호사님 제가 일단 증거를 좀 수집하고 찾아갈게요. 제가 핸드폰에 혹시 제 거에도 있을 수 있으니 보건해 포렌식 맡겨보고 갈게요. 해바라기 센터 먼저 가서 뭐 조사를 받고 갈게요. 경찰에 고소장 먼저 내고 갈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르쳐서 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법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발 내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망설이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일단
신고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당장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는 피해가 임박해 있는 경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찾아온다, 혹은 지금 이미 어디 올리고 있다, 누가 벌써 봤다더라, 이런 경우라면 당장 경찰서부터 달려가는 게 맞고요.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이나 내일 하루 정도 변호사 상담 잡아서 가는 게 그 정도 시간조차 없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112 신고를 먼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담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유포 협박 같은 경우에는 신변 보호 대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변 보호는 누가 찾아와서 어떤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협박성 문자를 연락을 계속 받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 역시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조치가 먼저 필요한지 여부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 전에 상대방과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의 진술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조차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 조력하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보통 자기가 알아서 먼저 증거를 수집해서 오겠다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도 또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고소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써서 낸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면 너무 좋지만 실제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해서 모든 사건의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부터 잘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꼼꼼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공개해버린다면 공개된 영상을 지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공개해버리면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건 반대로, 그러면 고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공개를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그럼 오히려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미 공개된 거 아니야? 버닝썬 사건에서 우리가 드러난 것처럼 그 사람의 지인들과 사이에 단톡방에서 서로 공유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불안감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 촬영도 매우 중한 죄지만 유포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경우는 정말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 빈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도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합의가 됐지만 여전히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사건들이 또 애매한 이유는 촬영 자체가 동의하에 한 건지도 애매하지만 이걸 과연 유포 협박으로 볼 수 있냐는지가 사실에 따라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체 사진 갖고 있다, 우리 성관계 영상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올릴 거야, 이런 식의 말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협박이지만,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이라는 그 대화 내용을 보면 협박이 맞냐라는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이런 거는 두 당사자 간의 관계, 주고받은 내용,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고소장 쓸 것이 아니라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제도들이 있으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폭력 방지법에 규정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경우에 그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가족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게 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들은 추후 모두 가해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의 한계는 성 관련된 촬영물이어야 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원치 않는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찍었다 뭐 이런 걸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삭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 사이트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이 삭제되도록 모니터를 하고, 관련돼서 주기별 보고서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와 같은 점들도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하루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특정한 사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사안에 따라서는 고소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실제로 고소에 이르지 않고 이런 불안감이 하나도 없도록 해결해 드린 적도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사건
사건은 각 사안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사안에 맞게 꼼꼼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